안녕하세요. 포유한율연구소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재무장관 옐런이죠. 전 중앙은행장이기도 하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10월 9일인데, 10월 9일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된 그 날짜죠. 그날 연준 의장으로서가 아닌 미국 재무장관으로서,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앨런이 파이낸스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 아니면 그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가 뭐 영향력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를 자청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 또 미국 현지에서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그런 시기죠. 9월 고용이 전문가 예상보다 2배 정도 많고, 아마 3분기 성장률도 포유 한율 연구소가 추정컨대는 3%대 초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중에 가장 3분기 성장률이 좋지요. 그런 어떤 통계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3분기가 끝났으니까. 그런 시점에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거의 정치가로서 미국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뭐 금리 관련 얘기예요. 포유안전연구소가 최근 한 달 이상 뭐 금리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인터뷰가 일어나는데, 그게 금리 관련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뭐 중앙은행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재무부 장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10월 한 마지막 토요일경에 제가 금리 관련 그 세미나를 한번 가지려고 해요. 이유는 너무 모른다.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 또 실제 금리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원, 보험회사 직원, 증권회사 직원,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 금리에 대해서 너무 지식이 약하다라는 거죠.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금 2023년 4분기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미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거다. 기준금리 인상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근데 4분기 최근이죠. 4분기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은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은 3분기 성장률은 뭐 지금까지 최고이니까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날라 하면 지금쯤 확실히 나타나야죠. 그래서 아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걸 다 확인하고 역기능이 어머이다, 즉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든지 고용이 크게 감소한다든지 이런 역기능이 아직 발생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고, 또 10월 마지막 주 세미나에서도 왜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틀렸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0.25%더 기준금리 인상하면, 즉 5% 중반까지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또 뭐 우려하는 경기 침체는 올 것인지, 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뭔지,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야 고금리 지속 기간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한국 등 금리에 취약한 국가들의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이 정도로 그 금리 관련 지식이 없는지는 몰랐어요. 실물 경제는 과거에도 경험을 했어요. 경제 전문가들, 경제연구소, 성장률 전망 계속 실패했거든요. IMF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익숙해가 있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과거에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해서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이걸 확인해 준 건데, 결국 무엇을 실패했느냐? 쉽게 하면 경제 전문가와 채권시장,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부분에 지식이 부족했냐?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알기로는 지식 부족하기보다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경제학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포유환율연구소도 경제학 교과서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지난해 2분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한 5%대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거는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에요. 포유환율연구소도. 근데 똑같은 경제학 교과서를 공부를 했는데 경제학자들하고 경제연구소 직원들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근거를 제시했고, 포유환율연구소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제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둘 다 근거는 경제학 교과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죠. 침체고 문제 없다니까. 하나는 주가 폭락이고 주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이제 시각차가 큰데,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지난해 우리 국채금리 3%대 초반에서 국채 투자한 사람, 보험회사, 연기금, 증권회사, 은행들 많을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금리 관련 세미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댓글 달으라고 하면서 봤는데 두 가지 인상 남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포유환율연구소 미국의 투자은행보다 경제 분석 능력 내지는 금리 전망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인상적이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어떨까라는 의문, 그것도 여러분들이나 포유환율연구소 입장에서 관심사항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억에 남고, 그리고 세미나에 관련해가 왜 기관들이 증권회사 직원, 보험회사 직원, 은행 금융상품 판매하는 직원, 또 대출 담당 직원,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포유환율연구소 강의를 듣지 않는지도 의문이에요. 3프로TV 출연하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 신한은행을 대표하는 금리 전문가 같기는 한데, 또 김영익 서강대 교수, 대학 교수를 대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교수들 생각이. 왜냐하면 저도 경제학 공부를 했으니까, 또 경제학 교수들도 만나본 사람도 적지 않고요. 대화도 많이 나눠봤고, 심지어는 전 한국경제논술위원하고도 그분도 경제학 전공자예요. 얘기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제 금리와 실물경제, 금리와 금융시장 관계와 경제학자 내지는 경제신문 논술위원들이 느끼는 금리와 실물경제, 금리와
그 다음에 금융시장 관계. 이런 또 뭐 금리와 원자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너무 다르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포유환율 연구소대로 과거에도 그렇게 왔고, 과거 금리 인상할 때는 제가 경고했거든요. 2007년에. 그때 이거 미국발 위기에 진원지 될 수 있다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포유환율 연구소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 무렵에는. 근데 올해는 2022년 2월 이후죠.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도 경제학 교과서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문제 있다고 했고, 그 2007년이죠. 근데 2022년에도 경제학 교과서 이론에 기초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두 분 다 연속으로 포유환율 연구소 의견대로 지금 뭐 미국 경제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경제 전문가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고, 포유환율 연구소가 2007년에 이어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분석이 뭐 제대로 된 이유는 뭐냐? 구독자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아마 이 얘기 할 거예요. 경제 이론도 설명할 거예요. 제가 한 5가지 경제 이론을 가지고 2022년 이후 금리 인상은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한 7가지 정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거 잘 모르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은행 직원, 대출 담당 직원도 있고, 금융상품 판매하는 직원이 있고, 보험회사 직원, 보험상품이든 대출상품이든 판매하는 직원, 증권회사 직원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야죠. 그것이 경제연구소 직원이든 경제학자든 실력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죠. 경제학 교과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야죠. 또 세미나에 와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또 포유환율 연구소 의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비교해 보는 것도 경제학자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 국민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또 금융시장 성장 발전에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배우는데 쪽팔리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배울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요. 지나가다가도. 요새 조깅하다가 아니면 산책하다가 가리다 보니 초등학생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행동이나 은행을 보고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제가 배워요. 왜 초등학생한테 배우면 쪽팔리나요? 아니죠. 저 실력이 있는데 왜 쪽팔려요? 여러분도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해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왜? 금리 공부 제대로 안 했거든요. 또 경제학 교과서 암기한 교수들한테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 당연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회사만 하더라도 수십 개잖아요. 은행도 6개, 지방은행 그냥 하면 7, 8개, 한 10개 되겠네요. 그 다음에 증권사도 수십 개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적지 않지요. 자산운용회사 많지요. 그러면 금융회사마다 지점마다 한 명씩은 와야 된다고 봐요. 왜 실력이 없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야 고객 보호가 되죠. 그래야 투자자 보호가 되죠. 그래야 국민경제가 건전하게 성장 발전하죠. 바로 이러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책임의식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금융회사 직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또
경제학자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지금은 그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 연준 의장이 아닌 정치가 재무부 장관의 얘기가 왜 설득력이 있는지, 과연 이분의 발언이 정치적 발언인지, 정치적 발언이라면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연준 의장도 역기능이 발생했다고 하면 대응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리 인상 때문에, 역작용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대응에 실패했다는 거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경기 침체가 없는데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국채에 투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것이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아니라는 거죠. 포유한율연구소 생각에는. 왜? 포유한율연구소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문제없고 3분기가 오히려 성장률이 1, 2분기보다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역작용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대응도 잘했겠죠. 그래서 제가 5개월 전부터 채권에 투자하지 말라 라고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번 이 금리 관련 세미나에 금융회사 직원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쪽팔리는 없어요. 모르면 배워야죠. 저는 초등학생한테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의 주요 내용은 그래요. 모르면 배우자. 그리고 금리 인상 부작용은 0.25% 인상 더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